큐.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봄철 건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봄철 건조한 피부에 히알루론산. 왠지 다시 봄철 건조 왠지 히알루론산 알로아. 왠지 히알루론산. 어떡해. 어떡해. 리포터의 기본은 소개 멘트인데 요즘 슬럼프인가 봐요. 내 진짜 꿈이 리포터였었나? 어릴 때 꿈이 뭐였는데요? 깜짝이야. 어릴 때? 아니야,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 아시죠? 꿈은 포기하는 사람에게 잊혀지는 법. 하지만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늦었다고 느낄 때가 바로 시작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 길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마침내 봄을 맞이한 조창수, 이혜란 부부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잃어버린 리포터 윤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이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꿈을 이룬 분들입니다. 이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볼까요? 충북 음성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 중에서도 금술조끼로 소문난 집을 찾았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넓습니다. 리포터의 눈을 휘둥그레 만든 전시물. 조상들의 얼이 담뿍 스며든 전통 공예 작품들로 가득 채워진 곳인데요. 바로 공예 작가 이혜란 씨의 전시물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유별난 이혜란 씨는 오늘도 작품 제작에 여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 갤러리 안에요. 네. 이렇게 함 같은 거 작품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뭘로 만든 거예요? 네, 한지로 만든 건데요. 거기 이제 지승공예 분야죠. 지승공예란 고서 등을 만들었던 한지로 끈을 꼬아 그릇을 만드는 공예를 말합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상자, 항아리 등 다양한 생활용품 또한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일이 한지를 꼬아 엮어 공예품을 하나 완성하기까지 꼬박 6달이 걸리기도 하니 여간 정성을 들이지 않고선 탄생할 수 없는 귀한 작품들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지승공예를 엄청 오래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제가 다른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40대에 시작했어요. 이게 마음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지승공예를 알아서 배우고 싶었는데 바쁜 관계로 못 하다가 네, 40대 넘어 이제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제가 배우기 시작했죠. 이혜란 작가는 작가이기 전에 생업을 위한 약사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공예를 그저 꿈으로만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40대에 이르러서야 묵혀뒀던 꿈을 꺼내들어 지승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하면서 이렇게 이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루한지 모르고 그 이후로 저한테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예술이랑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 좋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참 좋아요. 근데 저쪽 가시면 예수가 한 번 또 계세요. 저기요? 네. 또 다른 예술가가 작업 중인 유리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알록달록 봄을 맞아 더 생기 넘치는 물고기들. 금붕어? 아니죠. 비단잉어 맞습니다. 자나깨나 수천 마리의 비단잉어만을 생각하는 이혜란 작가의 남편 주창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지승공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가 뵈러 왔는데요. 혹시 맞으신가요? 예술가는 아니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유리하우스를 포함해 약 5,000평의 연못과 수조에서 수천 마리의 비단잉어와 동거 중인 주창수 씨는 10년 전 비단잉어의 매력에 빠져 6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식을 시작했고 최근에서야 예술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단잉어는 이제 관상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색깔하고 무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고기가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죠. 비단잉어는 혈통과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는 1,000만 원이 넘는 희귀종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비단잉어의 매력에 빠진 계기가 있었나요? 조경수 나무를 키우는데 물 나는 곳이 있어서 이제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물을 유도해 줬는데 이제 웅덩이 파놓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단잉어를 이런 사다가 놓죠. 몇 년 지나니까 아주 많은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고 재밌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비단잉어를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비단잉어에 관해서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비단잉어 선도국인 일본, 대만 등을 수없이 왕래하며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사육법을 익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사들인 종어가 죽는 쓰라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도 이제 내학가에 가서 이제 고기도 잡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늘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또 고기 만지고 잡고 이런 거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한때는 건축, 조경업 등 여러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 비단잉어를 키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주창수 씨. 특히 어린 손주들 그리고 소문 듣고 찾아오는 마니아들에게 잉어를 보여줄 때 더 행복하다고 하네요. 비단잉어가 한 번에 낳는 수십만 마리 치어들 중에서 무늬가 예쁘고 작품성 있는 단 1% 이하만 성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잉어 한 마리 한 마리 애주중주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특이하고 희귀해서 더 애지중지하는 비단잉어가 있다는데요. 까만 바탕에 이제 그 금가루를 확 뿌려놓은 황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고기가 있어요. 까만 몸통에 금색이요?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요거. 오, 신기해. 검은 수조 바닥에서 검은 물고기 찾기라. 아하, 여기 있었네요. 정말 몸에 금색 비단을 두른 것 같은 고귀한 자태입니다. 이 정도면 비단잉어 사육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액세서리를 이게 열쇠고리인데 많은 모양 중에서 이렇게 비단잉어를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를 만들었어요. 예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무언 중에 이제 남편이 하는 비단잉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응원하시는데요? 한번 있던데. 제가 하는 일을 100%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셨고 인정을 해줬고 반대하지 않고 종어를 고가에 사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부인이 반대를 하면 제가 못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뭐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는 제 남편이 역시 저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항상 응원해주고 저 잘한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이렇게 비단잉어 선택했을 때 열심히 하시라고 저도 역시 서로를 인정하고 북돋아주고 감사하는 마음. 황혼에 접어든 예술가 부부의 작업장에서 연륜의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한때 철없던 시절 꾸었던 꿈이라서 무엇을 시작하기에도 많은 나이라서 좀처럼 용기 낼 수 없던 나날들. 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두렵거나 겁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면 아무리 늦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이죠.